예,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오셨었는데,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오신 만큼 또 우리 합격생이라든가, 제가 전달해 드린 내용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부는 우리 합격생들을 경험을 여러분한테 전해 드릴 것이고, 2부는 제가 종합반 전체에 대해서 또 공부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또 긴박했던 1차 시험이 어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학생들 그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가 제가 문자로 오늘 아침에 받아보니까 딴 해보다는 훨씬 더 잘 본 그런 이런 성과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오시게 되면 또 좋은 길로 잘 성과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합격생을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준기. 우리 합격생들의 이름들이 소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합격 수기에 보면은 우리 합격생들이 쓴 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김준기 학생입니다. 김준기 학생이니까 설명 들으시면서 또 합격 수기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도 상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신다면 그게 수험생활을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준기 학생은 그 5급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요. 재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전부 다 선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시험 중에는 제일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입학컷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을 작년에 공부를 시작해서 올해 이제 2개 다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현재는 또 우리 이제 그 공부를 이어서 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원에서 상황 판단이라는 까다로운 과목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강의를 이어가고요. 그 다음 내후년부터는 연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직생활로 또 커리어를 이어갈 그런 이제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이 무대에 세우기가 제가 심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대단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말을 한다 이런 부분이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연락했을 때 학생들이 기꺼이 이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관점으로 응해줘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준기 학생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장 선생님께서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작년에 이제 2020년에 5급 공채와 입법고시에 양과 합격한 제 실명은 김준기인데 이건 이제 강사명으로 제가 김준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김준이라고 적어놨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목차를 적어놨는데 제가 어떻게 고시를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 베리타스 종합반에 선택해서 들어온 과정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한 과정 그 다음 합격을 하고 그 이후에 강사의 삶까지에 대해서 조금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시를 진입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1학년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냥 고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대학교 1학년 때 군대를 미루고 고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부모님께 드렸던 말씀이 제가 선택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차피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서면 고시 공부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학년을 마친 다음 빠르게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 다음 군대에 가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고시 공부를 시작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역을 한 다음부터 고시 공부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자신이 바라는 합격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직렬 선택에 있어서도 각 직렬마다 갈 수 있는 부처가 다르고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부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꿈이 있다면 공부를 하는데 많이 힘들더라도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이 합격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적어놨고요. 마지막으로 고시 공부에 적합하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전 이제 고시 공부를 할 때 고시라는 게 긴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이제 막막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항상 두렵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 약간 좀 평소에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던하고 딱히 뭐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냥 고시 공부를 해도 그냥 하루하루 무던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고시 공부 나랑 조금 적합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각오가 되어 있는지라는 말은 베리타스 이제 종합반에 들어오게 된다면 1년 반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의 공부를 거쳐서 내년에 합격을 목표로 하실 텐데 그 기간이 충분히 못할 수 있는 공부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 주어지는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자신이 소화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러한 열심히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가 고시 생활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일 것 같아가지고 고시를 진입할 때 이러한 점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생각했으면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베리타스 종합반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베리타스 종합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전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생활을 마치고 휴학을 한 다음에 7월부터 베리타스 종합반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베리타스 종합반을 들어갈지 말지를 3학년 1학기를 다니면서 한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여러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원장 선생님과 상담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종합반을 결국에 선택하게 됐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분위기가 가장 컸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할지 뭐 그냥 일반 독서실에서 공부할지를 생각을 해봐도 정말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죠. 그냥 다른 학교 수업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CPA나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행시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에서 얻는 분위기나 그러한 어떤 정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훨씬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년 조금씩은 문제나 혹은 과목들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고시판에 있어서도 굉장한 정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학원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듣고 바로 익힐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훨씬 더 잘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들어와 있으면은 뭔가 계속 자발적으로 찾고 이러기보다는 훨씬 다른 거 생각 없이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노하우라고 적어놨는데 베리타스 법학원이 이제 매년 합격생을 많이 내고 있는 만큼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리타스 종합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모의고사 및 장학금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행정고시를 보게 되면 사실 2차 시험이 가장 메인 시험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2차 시험의 경우에는 5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당 뭐 10페이지 가량의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드는데 만약 종합반에 들어와서 종합반 프로그램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 수업마다 매일 모의고사를 정말 시간을 정확히 재고 푸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그런 모의고사에 대해서 합격생 출신으로 학생들이 다들 채점을 해주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그냥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혼자 써보고 혼자 채점하고 하는 것과는 훨씬 더 느낌이 다른 모의고사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항상 성적이 조금 높고 꾸준하게 뭐 빠지지 않고 시험을 본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굳이 뭐 1등을 하겠다, 2등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번에는 가장 낮은 장학금이라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좋았고, 이제 두 번째는 스터디 체계인데, 처음 종합반에 들어오면 스터디를 조직을 해줘요. 조직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스터디 리더로 합격생들을 한 명씩 붙여주는데, 저는 이 스터디 리더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던 게, 사실 고시 공부를 하면은 너무 불안하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게 궁금한 순간이 많거든요. 답안에 이런 용어를 써도 되나? 막 이 정도까지 궁금해하곤 하는데 그런 걸 물어볼 곳이 없다는 거죠, 평소에. 근데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 리더는 이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고 합격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물어볼 수가 있고 더욱 많은 정보, 그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같은 수준의 사람들과 스터디를 조직해주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서로 성장해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베리타스 종합반에서 스터디 체계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복습 동영상인데, 복습 동영상이 어떤 걸 뜻하냐면, 저희가 종합반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3월 예비순환을 시작으로 실강으로 예비순환부터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을 거쳐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사실 하나의 순환을 한 번만 들어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 동영상 같은 거는 이미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예비순환을 수강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학교에서 경제학을 조금 배우고 와서 나는 예비순환이 조금 쉽다 라고 하면은 미리 1순환을 선행을 해서 복습 동영상으로 수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예습 복습을 유연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종합반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동영상을 한번 신청을 할 때마다 제가 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를 해야 되고, 그럼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겠죠. 내가 뭐 지금 이 돈을 듣고 이걸 결제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혹은 그냥 하나의 강의만 딱 듣고 싶은데 전체 강의를 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부를 하는데 유연하게 해주는 측면에서 정말 좋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복습 동영상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제 나중에 순환이 더 거듭되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그냥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그냥 라디오 듣듯이 복습 동영상처럼 들었어요. 어차피 뭐 저는 돈이 더 나가는 게 아니고 동영상이 재생이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원에 다니게 되면은 학원 근처에만 있기 때문에 강사님들을 뵐 일도 많고, 뭐 항상 이렇게 학원에 원장 선생님도 계시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약간 불안하고 조금 힘들 때 저는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 상담을 요청드리기도 하고, 그럼 또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격생 출신 강사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합격생 출신 강사로서 학생들이랑 많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종합반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좋았는지 제 경험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상담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고시 공부를 베리타스에 들어와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 공부와 2차 공부로 조금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시를 시작하기로 했으면 1차 피셋과 헌법, 그리고 2차에서 과목별 5과목이 있고 3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알 수가 있을 텐데, 1차 공부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자신의 실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보통 고시를 시작하기 전에 피셋을 한번 풀어봐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왜 실력 파악이 중요하냐면, 적성 시험은 물론 충분히 해서 올릴 수 있지만 자신과 맞는 과목이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나는 뭐 평소에 국어를 잘했다 이랬으면은 언어 논리 과목이 조금 더 적합할 수가 있고, 나는 수학이나 뭐 계산이 빠르다 하면은 자료 해석을 좀 더 적합할 수가 있고, 나는 뭐 퀴즈나 뭐 약간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게 조금 좋다라고 하면은 상황 판단 과목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미리 자신의 실력을 파악해서 내가 무슨 과목을 나의 전략 과목으로 삼고 공부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과목별 공부에는 자신이 전략 과목으로 삼은 과목은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게 더욱 공부를 하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완을 하는 식의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실력을 완성시킨 다음에 1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꼭 합격을 하고, 그래야 다음 관문인 2차 시험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2차 공부는 순환별 공부, 공부 방법, 공부량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에서 이제 6, 7월 정도까지는 예비순환이 진행이 되고, 7월부터 뭐 10월, 11월까지는 1순환, 11월부터 2월까지 2순환, 그 1차 시험이 이제 3월에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한 6, 7월까지는 3순환 식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해요. 저희가 5과목을 모두 한 번 듣고 소화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계속해서 까먹고 처음에는 어렵고 이러는데, 예비순환에서는 이제 조금 쉽게 배웠다가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서 순환별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러한 순환별 공부가 학원의 또 장점과 결부될 수 있는 것, 학원에서 결국 그 프로그램을 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맞춰서 그 순환별 공부를 성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공부 방법과 공부량은 저는 순환을 거듭할수록 공부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순환 시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고, 일요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아침 9시에 독서실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고, 일요일은 사실 이제 쉬고 싶고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거는, 그냥 딱 몇 시간만 정해두고 그 시간만을 내가 딱 공부를 하면은 남은 시간은 내가 편하게 자유롭게 놀자, 쉬자라고 생각을 했어서 딱 4시간만 공부하자라고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요일은 사실 많이 쉬는 분들이 많은데, 종합반에 들어와 보시면 독서실에 나가면 잘하는 분들은 일요일에 나와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거 보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도 열심히 해야지 자극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2순환, 3순환으로 진입을 할 때는 뭐 아침 등교를 8시로 당긴다거나, 혹은 밤 11시에서 12시로 당긴다거나, 혹은 일요일 공부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 이런 식으로 순환별로 공부량이 많아지는 만큼 저도 공부 시간을 늘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시가 굉장히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새벽에 나와서 진짜 밤늦게 들어가고 이러면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작년에 시험이 코로나로 미뤄지면서 합격 결과를 얻었던 게, 입법고시 합격 결과가 아마 11월 중순 정도에 나왔고, 12월 말쯤에 5급 공채 행정고시의 합격 결과가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입법고시가 5급 공채보다 조금 더 먼저 시험이 치러지고, 인원 자체를 재경직 기준으로 5급 공채는 7, 80명을 뽑지만 입법고시 같은 경우는 6, 7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 행정부 5급 공무원보다는 국회 5급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해도 입법고시만을 지향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는 절대 않아요. 그냥 행정고시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입법고시 자체도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공부가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조금 많은 운이 따라졌던 것 같고, 입법고시 합격까지는 입법고시에 그래도 5급 공채에 더해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5급 공채는 붙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 출제가. 그래서 성실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너무 처음 보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입법고시는 6, 7명만을 뽑아야 하니까 떨어뜨리는 시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엽적이고 더 난이도가 어려운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문제에 있어서의 고민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풀어보려고. 네, 이제 제가 강사로서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합격을 하고 유예를 하고 이제 저는 아마 22년 하반기 정도의 연수원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시는 분들은 내년 1차 3월을 목표로 할 때 1년간의 1차 공부를 저랑 함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강사라고 따로 목차를 정했던 이유는, 학원에서 요즘 합격생 출신 강사들을 많이 불러서 강의를
요청을 하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학생일 때 합격생 출신 강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면은 사실 제가 뭐 강사가 된 입장에선 별게 없지만 제가 학생일 때는 너무 뭔가 대단해 보이고 나도 잘해서 뭔가 저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극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서 한번 학원에서 강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일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 판단을 강의하고 있고 상황 판단 강의를 제가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한 5번 정도 이상의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조금 일찍 들어온 학생들과는 뭐 상담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합격생으로서 드릴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어서 만약 들어오고 나셔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뭐 채널 같은 게 있는데 연락을 주시면 항상 이제 학원 근처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넣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가 아니죠. 이거는 제 이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기 학생은 제가 겪어본 학생들 중에 고시생 중에는 아주 드물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던 학생이고 제 학생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항상 불안합니다. 고시생이 불안해서 무던하게 수험생활을 이어간다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되게 드물고 항상 합격에 대한 불안감. 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은 우리 합격생들을 보면은 대단히 대단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보송보송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보면 약간 전사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2차를 앞두고 이렇게 했으면 완전히 전투력이 이제 극강인 상태가 되고 또 시험을 붙고 나면은 또 다른 이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냄에 따라서 학생들의 모습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입직을 해서 1년 정도 지나거나 2년 정도 지나면은 학생들이 개인적 연로로 학원에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그때 되면 벌써 공직 차려서 아주 자세들이 반듯합니다. 반듯하고 점성이 이제 넘쳐 보이고 의젓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학생들이 좀 다른 차원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에 들어오시면은 저런 우리 시험 붙은 학생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시도해 드리니까 아마 수험 공부에 있어서 학원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합격한다 이런 말은 못 드리지만은 과정의 시행착오는 최대한 줄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5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준 자체는 대단히 높고 그 중에 시험을 붙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개인적 지도 능력이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이제 고시진과 동기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시를 직업을 얻기 위한 하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넘어서 뭔가는 좀 큰 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합격하면은 또 그 꿈에 진입하는 첫 단계를 넘어섰으니까 실현 가능한 목표가 또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리더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합격생들이 지도하니까 아주 최강한 이제 지도를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편의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동영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원에 들어오시면 동영상을 저희들이 무제한으로 지원을 해줘요. 처음에는 학원에 오지 않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왜 오래 시험이 걸리는가 하면은 수험기간의 능력에 비해서 시간이 많을 때는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 학생들이. 그러다가 이제 시험 다가오면은 실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때 강의를 막 이렇게 들어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하는 게 정석대로 하는 겁니다. 공부 초기에는 아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많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종합반이 아니면 그 강의를 많이 듣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제약을 받게 돼요. 우리 학원이 제공하는 만큼 강의를 많이 듣게 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렇게 들을 겁니다. 우리 이제 김종기 학생이 표현한 대로 식사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동영상을 그냥 라디오 듣듯이 틀어놨다 이런 판단들은 밖에 있는 학생들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시험 초기에는 많이 듣고 실력이 어느 정도 붙었다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홀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학원 안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의 그 우수한 자질이 합쳐져서 합격생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빨리 나오기도 하고 또 나오는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기도 하고 이런 삼박자들이 다 갖춰져 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이 학생인데 이주리 학생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교단에 올라서는 자리가 그 밑에서 오는 거하고 대단히 느낌이 달라요. 저도 이제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를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뭐 매일 밑에서 보다가 위에 올라오니까 뭐 이렇게 보이고 시선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좀 미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면접 과정을 거쳐서 그런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매번 내가 하는 걱정이 기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주리 학생도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전달을 잘 해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렬 합격생 이주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심자의 행운은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막 처음 진입한 초보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실력자들을 상대로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이것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저 역시도 고시에 처음 도전한 초심자로서 초시 합격이라는 행운을 거머쥘 수 있었다는데 제 설명회가 여러분들에게도 그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 순서는 이러한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수험 생활을 거쳤는지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제가 합격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던 종합반과 스파르타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수험 기간입니다. 네, 저는 총 1년 6개월간의 수험 기간을 거쳐서 초시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수험 기간을 크게 고시 생활의 중심축이라고 여겨지는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9년 3월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바로 시작되는 예비순환은 저는 본격적으로 고시 공부에 대한 감을 잡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고시 공부에 진입을 하셔서 고시 과목을 처음으로 공부하게 되실 텐데요. 저도 이때 예비순환에 고시에서는 이런 시험 과목들을 보는구나. 그리고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전반적인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100일 몰입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예비순환 시기에 예비순환을 병행하면서 100일 몰입반이라는 특별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몰입반에서는 예비순환 시기에 예비순환 내용 외에 조금 더 힘이 닿는 데까지 1순환, 2순환 내용을 먼저 앞서서 공부하는 반이었는데요. 제가 몰입반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제가 종합반에 등록하기 직전에 봤던 1차 시험에서 굉장히 저조한 점수로 처음에는 낙방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져있던 와중에 이렇게 슬럼프에만 빠져있을 수는 없겠다. 차라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생각을 날려버리는 것이 더 수험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조금 무리해서 몰입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예비순환 시기에 예비순환 내용뿐만 아니라 몰입반에서 배웠던 내용까지 내용을 습득을 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2차 시험 합격에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곧바로 1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1순환 같은 경우에는 예비순환부터 3순환 시기 중에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험적인 개념 내용을 조금 더 예비순환에 비해 심화되게 배우시고 또 본격적으로 답안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1순환 시기 때 가장 큰 실력 향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 답안 쓰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참여했던 스터디 덕분이었습니다. 앞서 김준기 합격생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종합반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스터디를 구성해 주시고 또 스터디 리더까지 배정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스터디의 장점만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1순환 때 제가 얻었던 스터디의 장점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자신이 스스로 파악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일순환 스터디는 본인이 답안을 쓰고 이제 그 답안을 돌려보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제 알고 있었던 오개념들을 바로잡고 또는 이제 답안에서 저도 모르게 나타났던 나쁜 버릇들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초시생분들에게는 이제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종합반에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스터디의 효용을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일순환 시기에 제가 실력 향상을 거뒀음에도 이제 저한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바로 직렬 선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일반행정 직렬에서 이제 합격을 하였지만 처음에 도전할 때는 사실 교육행정 직렬로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11월 달이나 되는 시기에 이제 늦게나마 직렬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교육행정 직렬이 10명 내외의 적은 인원을 뽑는 소수 직렬이다 보니 이제 수험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불안에 떠는 고시생의 전형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소수 직렬에 응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또 그런 부담감, 불안감들이 이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도 지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원장님과 그리고 제가 수업을 들었던 강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학원에서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일반행정 직렬로 이제 변경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직렬 변경을 하게 된 게 여러분들에게 소수 직렬을 절대 선택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수 직렬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꿈이 있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처럼 불안감으로 인해 학습을 지장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빠르게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이순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순환 시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적으로 부담이 큰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때는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시험,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합격생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차, 2차 시험에서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자신의 실력에 맞게 1차 시험, 2차 시험의 학습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제 단기간에 이제 최종 합격을 꿈꾸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험 기간 혹은 학습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1,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제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당연히 1, 2차 시험을 다 합격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순환 시기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2차 과목의 경우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이렇게 내 답안을 쓰면 되겠다라고 답안 매뉴얼을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3순환에 가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빠서 답안 매뉴얼을 만들 시기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2순환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나는 답안을 몇 분 안에 쓰겠다. 초안은 몇 분 만에 끊겠다. 내가 이 목차는 이런 식으로 적겠다. 라는 매뉴얼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제 2순환 때 제가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답안을 쓸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완성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순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본래 1차 시험이 치러져야 했지만 앞서 이제 들으신 것처럼 저희 때 1차 시험이 약 2달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그 2달간 연기되는 기간 동안 사실 이제 정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제 그 시험 일정에 맞춰서 모든 스케줄을 다 짜 놓았는데 이제 갑자기 어그러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이제 저 같은 초시생이 그 2개월 동안 보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합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저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치르시는 시험에는 절대 이런 시험 연기라는 사태가 벌어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이 결국에는 5월 16일에 치러지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2차 시험인 8월 21일 그 전까지 3순환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3순환 시기에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내용 정리를 하고 이제 매일같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험장의 분위기를 익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제 저는 그때 3순환 시기에 아무래도 초시생이다 보니 3순환 때 나타나는 엄청난 실력자분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과연 합격을 꿈꿔도 되는 걸까? 초시생이 초시 합격을 꿈꾸는 게 가당키나 한 걸까? 라는 그런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제 고민을 해결해 주었던 것이 이제 스파르타반이었는데요. 스파르타반은
이제 삼순환 기간 동안에 조금 더 강화된 스케줄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때 꽉 짜여진 스케줄 안에서 이제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갔던 것이 그런 삼순환 시기의 불안감을 이겨내고 이제 최종 합격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스파르타반에 대한 내용은 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각 시험별 준비 방법인데요. 먼저 1차 시험이 어제 치러졌죠. 이제 1차 시험의 공식 명칭은 공직 적격성 시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격성 시험, 즉 적성 시험이라는 말인데요. 이 적성 시험을 이제 선천적인 재능의 영역으로 치부를 해서 나는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처음 치렀던 피셋 시험에서 굉장히 저조한 점수를 낙방을 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저는 그래도 5급 사무관에 대한 꿈을 참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1차 시험에 높은 점수가 아니더라도 붙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2단계 플랜을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1단계는 먼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목표 점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택과 집중의 테크닉을 연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안정적인 목표 점수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목표 점수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피셋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이제 지침이 되기 때문인데요. 목표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언자상 이 세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을 것인지, 그리고 언어 과목에선 몇 문제, 자료 과목에선 몇 문제라고 내가 맞출 문제를 결정하는 등 이제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걸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가장 먼저 자신이 선택한 직렬의 10년의 합격선을 먼저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 합격선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시험별 난이도도 고려하셔서 대략적으로 합격이 어느 점수에서 결정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합격선보다 한두 문제, 막 10문제 이상 높은 목표 점수를 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합격선을 통과하면 모두가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지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1등, 2등 이런 등수가 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선에 비해서 한두 문제 정도 높은 점수만 잡으셔도 그 점수를 달성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합격 목표 점수를 여러분들이 피셋을 공부하시는 그 동안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피셋을 공부하면서 이제 처음에 정했던 목표 점수보다 결국에는 한두 문제 더 높은 목표 점수를 정하게 됐는데요. 그런 실력 향상을 자신이 몸소 느끼면서 그 점수를 높여나가는 과정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단계는 이제 선택과 집중의 테크닉을 연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험은 내가 어떤 문제를 몇 초 안에 풀 수 있느냐, 이것을 보는 시험이지 무조건 많은 문제를 맞아라 라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닉이 중요한데요. 이제 선택의 테크닉이란 딱 처음 문제를 보고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겠다. 아니, 이 문제는 넘어가야겠다. 아니, 이 문제는 절반 풀고 다시 풀거나 아니면 아예 문제를 버려야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테크닉을 뜻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문제에 매여 있다가 자신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를 놓쳐서 불합격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인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의 테크닉이란 자신이 선택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테크닉을 뜻합니다. 문제는 제대로 선택했지만 그 선택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점수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과 집중의 테크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점수를 얻는다면 합격에 가까워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가 아닌 체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테크닉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 어떤 테크닉인지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를 넘어서 손이 먼저 나가는,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풀고 있는 그런 체화의 단계까지 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시험 준비 내용인데요. 2차 시험은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행시 준비의 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5일 동안 시험이 치러지는 데다가 각 5일 동안 각 과목에 대해서 무려 10장 가까이 되는 서술형 답안을 적어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2차 시험을 많이 어려워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2차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목별 공부 방법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2차 과목이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직렬별로 이제 과목이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5과목을 저는 크게 목차가 정형화되어 있는 과목, 그리고 정해진 목차에 구애받지 않는 과목이라고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경제학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답이 조금 명확한 학문이다 보니 특정한 논점 개념에 따라서 정해진 목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형화된 목차를 정확하게 빠짐없이 적어내는 것이 이제 고득점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눠보았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목차가 없는 과목으로서 행정학, 정치학을 들었는데요. 이 말이 결코 이제 아무렇게나 답을 적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대신 이 학문들은 대부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안을 제시하고 그 답안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나만의 목차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네, 각 이제 과목을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2차 시험 과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서술형입니다. 객관식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빈 백지에 전부 자신의 생각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논문형 시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첫째도 둘째도 개념 이해와 암기입니다. 이 2가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차별화한다고 하더라도 답안조차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수업과 이제 4번의 순환을 통해서 개념 암기를 이제 정확히 하시고, 이제 각각의 과목별 공부 방법을 보시면 이제 목차가 정해졌던 앞선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이제 정형화된 목차는 대부분 잘 외우십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정형화된 목차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냐는 문제인데요. 아무리 자신이 목차를 아주 수려하게 잘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목차가 아니면 전혀 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아주 저조한 점수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 이 2 과목에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나머지 2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의 생각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 이러한 정책사항, 이러한 정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라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부분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제 개선 방안을 미리 생각해 놓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요. 이것을 시험장에서 떠올리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시면서 평소에 논쟁적인 사안이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부하실 때마다 미리 생각을 적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타 수험생활 관련 규칙, 제가 지켰던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 사진에는 저희 연누님이 등장하시죠? 네, 여기서 이제 PD가 김연아 선수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스트레칭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냐고. 그때 이제 김연아 선수가 했던 말이 저는 이제 고시 생활을 우직하게 버텨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냥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반복되고 지루하지만 고시 생활에 있어서 공부는 매일 습관처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이제 공부 외에 다른 고민이 가득 차 있게 되면 머리가 그것을 처리하느라 공부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공부하는 것일 때가 저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도 고시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단순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제가 수험 생활에 있어서 꼭 지켰던 규칙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기상 시간을 앞당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잠이 많기 때문에 10시 정도에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아침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학습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학원에 이제 수업 스케줄과도 안 맞고, 또 그러다 보니 2시에 이제 유튜브를 켜기 시작하면 이제 그 날은 잠을 다 잔 거죠. 그래서 이제 흐트러지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상 시간을 최대한 앞당겨서 아침형 인간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물리적인 공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의 뜻은 이제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10시간을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10시간보다 더 이르게 학습 계획을 끝마치셨다 하더라도 10시간을 채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간 동안 밥을 먹겠다라고 정해두시면 그 시간만큼은 꼭 지키시는 것처럼 공부 시간도 그렇게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부 시간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이제 일과 중 공부를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터디는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제 자기 객관화와 벤치마킹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혼자서만 공부하다 보면 자신의 답안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초시생의 경우에는 더욱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피드백을 받고 그 부분을 이제 고쳐나가는 것이 스터디의 효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는 벤치마킹 기회라는 것인데요. 이제 스터디원들 중에서 굉장히 약간 군계 일학처럼 뛰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장점을 내 것으로 흡수하는 것이 스터디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인데요. 생각보다 이제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수험생활 축적되다 보면 가끔 이제 강사님들도 물론 뛰어나시지만 강사님들의 답안보다 더 수험적으로는 적합한 답안을 적어내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의 답안을 벤치마킹 한다면 초시생이더라도 초시생에게 티가 나지 않는 답안을 쓸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이제 종합반과 스파르타반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김준기 합격생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수험 외적인 고민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이제 스터디 그리고 학습실 제공 측면에서 학원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정말 공부는 누가 할래? 라고 묻는 것 같이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보 부족에 시달리던 초시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터디 구성이나 학습실을 구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종합반의 케어 시스템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강 무제한에 대한 설명은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베리타스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 장학금 제도 덕분에 답안 쓰기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전 회차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한두 번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참고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 전부 다 모의고사를 참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러는 동안 저도 모르게 이제 답안을 많이 쓰다 보니 그 실력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시 합격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종합반에 한번 종합반을 알아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이라고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조금은 먼 얘기지만 이제 스파르타반 얘기를 잠시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스파르타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순환 기간 때 조금 더 강화된 스케줄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위압감이 있듯이 이제 스파르타반은 굉장히 스케줄이 빡센데요. 제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저는 스파르타반 당시에 이제 7시 반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10시에 스파르타반 전용 모의고사와 강평을 듣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1시부터 3순환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제 3순환에서도 모의고사 치르고 강의 듣고 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반 학생들로만 구성된 스터디에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제 3순환을 보냈습니다. 이제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학습 스케줄이지만 그 스케줄 안에서 공부하다 보면 3순환 시기에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스케줄 덕분에 최소한 전범위 내용을 2번 이상 반복할 수 있어서 부족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챙겨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베리타스 자유수강권이라는 얘기는 스파르타반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의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강의라는 말은 어폐가 있고 이제 이제 강사님들께서 이제 출제하시는 모의고사를 한 번씩 풀어보고 그분들께서 이제 직접 강평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았던 강사님들이더라도 한 번씩 그분들의 강의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각도에서 입체적인 답안을 쓸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3순환 시기에 나는 후회 없이 한번 공부해보겠다. 베리타스에서 제공하는 혜택 전부 챙겨가 보겠다. 라고 하시면 이제 등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모두 마치고 저는 이제 고시 생활은 최대한 짧을수록 좋고 그 이후의 기간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길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러분들에게도 합격의 행운이 찾아가기를 기원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발표하는 거 보면 제가
괜히 걱정을 한다 이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항상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해줬어요. 우리 주리 학생이 한 얘기 중에 몰입반, 스파르타반,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 이제 학생들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붙은 학생은 물론이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재수학원처럼 이렇게 물리적 통제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컨텐츠 관리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혼자 있으면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 임박해서 이렇게 강제 통제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시험이 어제 1차가 끝이 났는데 1차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2달 동안 피세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런 이제 학습 공간에 학생들을 수용이라 이런 개념 맞지 않고 학생들을 모아둔 다음에 학습 시간을 정해두고 자물쇠로 통제를 해요. 그 시간에 이제 들고 날고 이런 부분을 통제를 하고 시험을 계속 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능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2달 정도가 있고 비용이 추가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1차를 붙은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보 학생들이 1차를 붙게 되면은 예컨대 원래 이제 1월 달부터 한 학생들이 제가 성적 문자를 받아보니까 잘 본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가 아니라 번번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아까 표현했던 몰입반으로 넣습니다. 4개월 동안 이렇게 2차를 준비시켜요. 작년에 1월 달부터 해서 코로나 때문에 2달이 연기가 되었죠. 연기가 되어서 8개월 만에 2차를 최종 합격한 학생이 3명이 나왔습니다. 국립외교원이 2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이 1명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도, 야, 저게 가능한 목표인가, 가능한 달성인가, 이렇게 보는 부분을 학생들이 훌륭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 가능성이 있는 그 순간, 내지는 그 구간, 이런 부분을 학원이 절대로 포기시키지 않는 부분이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이 이게 몰입반입니다. 몰입반이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올해 시험 본 학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차를 합격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당금질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부가 조금 더 된 학생들입니다. 그게 스파르타반입니다. 따지면은 한 1년에 절반 정도를 저희들이 강하게 통제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자율에 가깝게 맡겨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자율에 맞게 이제 운영되는 부분이 완전한 자율이 아니고 또 스터디 진행하고 학생들의 이런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순환 개념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고시는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듣게 하거나 또 공부를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학원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을 겁니다. 시기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높아지는 과정이 순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리 학생이 피셋을 이렇게 많이 올린 경우에요. 아마 첫 해 쳤던 그 점수라면은 많은 학생들이 좌절하는 그런 점수입니다. 근데 이제 고시를 하기 위한 동기 이런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학생들이 고시를 할 때 피셋을 쳐보고 내가 점수가 잘 나오면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판단의 기준이 반대로 된 경우입니다. 내가 3억 안에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은 극복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고시에 대한 강한 동기가 뒷받침이 되면은 피셋은 열심히 하면은 또 오르니까요. 대한민국 시험 중에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는 시험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내가 고시에 진입하기 위한 동기가 강한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스터디는 공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종합반 시스템은 대단히 고도화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것이고 학생들의 수준을 반영한 이제 시스템이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개선을 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개선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에서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주리 학생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외견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외견을 준비하는 학생. 지금 이제 우리가 초대할 학생은 외견을 이번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역시 짧은 기간에 수험생활을 마쳤고 이번 시험 성적도 아주 우수하죠. 동선이 한 3등 했나? 그 정도. 외견에서 그 등수를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저희들이 점수 분포를 보면은 3등 정도 합격한 아주 우수한 학생이고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1학년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우리 학생이 6명입니다. 6명이고 그 다음에 적용직도 그 비율로 우리 학생들이 종합반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종합반은 전부 다 처음 들어와서 공부하는 과정이어서
기간의 장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립외견을 합격한 이동선 학생을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이동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18개월의 수험생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고시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고시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고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덕목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린 이후에 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어떤 조언들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95년생이고 고시 진입 당시에 25살이었습니다. 이게 고시 진입한 나이치고는 적진 않은 나이였고요. 군대 전역 기회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진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서 외교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 정보만 들으신다면 제가 무슨 사전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진입한 학생이라는 인식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외교학과 경제학에 진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전공 관련된 지식은 한두 강좌 정도만 들은 그런 케이스고 거의 노베이스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얻게 된 모든 지식과 정보들은 거의 학원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 수험 생활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2019년 3월 달에 고시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이때가 바로 제가 베리타스 종합반에 등록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듬해 5월 달에 1차 시험에 최초 응시를 했고, 8월 달에 2차 시험을 받고 11월 달에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18개월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짧았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약간 합격이 되고 나니까 약간 추억이 미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조금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 제 성적을 우선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그 이후에 들려드릴 이야기에 이 성적 이야기가 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선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성적이 제 1차 성적인데, 피셋이라고 아까쯤에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성적이 이렇고 두 번째에 있는 게 2차 성적, 그러니까 전공평가라고 하는데 그 성적입니다. 점수를 보시면 1차 성적은 1차 시험 성적은 막 이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1차 시험에 가지고 있는 신념 자체가 2차 시험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의미에서 약간 방어적인 성격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마냥 뛰어나진 않지만 그냥 무난한 성적을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교원 치고는요. 두 번째로 저는 2차 시험에 조금 힘을 주고 준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성적 자체는 제가 조금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나름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과목별 성적을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학에서 경제학과 국제정치학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 합격을 캐리한 어떤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과목의 성적 분포 자체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 설명회를 들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 소개를 마치고 고시에 대한 일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고시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할 때 고시는 천하제일 요리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을 만족시키는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할지는 그 시험 장소에서 밝혀지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요리 재료도 본인이 다 준비해 와야 되고, 그 요리 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도 본인이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죠. 어떤 요리가 만들어질지 모르는데 심사위원을 만족시켜야 하니까. 이런 것을 보시면 이 시험의 성격을 유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의 특징. 고시는 성취의 보상이 큽니다. 당연합니다. 이 시험 하나로 직업이 얻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제가 붙고 나서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어떤 성취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가 좀 괜찮았던 점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시는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해볼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러 나왔겠죠. 좀 넘어가 보자면 우선 고시가 주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18개월의 수험 생활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좀 이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투입했던 시간과 노력이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이분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 역시 소모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적지 않다는 점도 두려움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들 고시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원형적인 이제 개념들이 있죠.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약간 골방에서 이제 페인처럼 살아갈 것 같은 그런 고립과 단절이 우려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고시가 주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제가 고시를 진입한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고시가 주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고시를 천하제일 요리대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요리 가운데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될지, 방대한 학습 범위로부터 도출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채점 방식의 불분명성에서 도출되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고시 답안은 교수님들이 채점하게 되는데 교수님들마다 약간 색채가 좀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서술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시가에서, 수험가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답안을 써내려 가기 위한 그러한 불확실성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성격 그리고 본인의 생활 습관으로부터 도출되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멘탈이 좀 많이 솔직히 말하면 약한 편인데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했고 상담도 필요했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본인의 성격 그리고 학습 습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실성도 대처해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덕목을 두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능동성이고 두 번째로는 체계성입니다. 능동성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동성, 너무 자명하죠.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강한 학습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주도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나의 노력, 나의 열정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계성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고시는 결국 상대평가입니다. 결국은 경쟁이고 누군가를 앞질러야 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틀을 가지고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구조적으로 이 시험에 접근하고 있는지, 내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 손이거든요. 삼순환 이제 2차 시험을 보기 직전에 이제 준비했던 과정 속에서 제가 찍었던 제 손인데, 손을 보면 좀 처참합니다. 이제 가운데 손가락 보면 굳은 살이 배겨서 많이 아파 쓰지도 못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손톱 파고 들어서 굳은 살도 배긴 자국도 보이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손은 고시가에서, 수험가에서 흔히 보이는 손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합격의 결과를 받게 되고 누군가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능동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결국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것은 체계성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체계성이라는 덕목에 좀 방점을 두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능동성이라는 덕목이 곁들여져야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 수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리큘럼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나는 어떠한 플랫폼을 활용하였는지, 저는 베리타스 종합반, 즉 합격 책임반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그리고 피셋 시험 1개월에서 2개월 직전에 시행되는 피셋 캠프에 참여했으며, 그리고 마지막 1차 시험 이후에, 그리고 2차 시험 응시 직전에 열려지는 스파르타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이제 합격생 분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제 플랫폼의 효용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아까침에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정말 기여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고시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방대한 학습 범위로부터 이제 찾았는데요. 방대한 학습 범위로부터 도출되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회독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회독수라는 게 이제 결국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수험가에서는 한 과목당 4회독을 기준으로 합니다. 1, 2순환,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해서 4순환을 보통 기준으로 삼는데요. 제가 이 학원에 등록해서 적어도 경제학 과목에 있어서는 적어도 8에서 9회독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예복습 동영상 무한 제공이라는 그런 이점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험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앞서 보셨다시피 제 합격을 캐리한 과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동영상을 무한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경제학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험자의 노하우와 조언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시생은 아무런 배경 지식이나 고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데 그와 관련하여서 멘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원 중심의 스터디에 등록을 해서 검증된 실력을 지닌 리더분들에게 조언을 받는 방식으로 수험 생활을 해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2019년에 이제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저와 함께 해주셨던 리더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은 재경직을 준비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랑 스터디 하면서 재경직 합격 받으셨고 막 그러면서 같이 기뻐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분에게 저는 정말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들이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하우와 조언 그리고 검증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공부와 평상심 유지라는 측면에서 그 플랫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부라는 게 사실은 좀 난해하다고 여겨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개월이라는 그 수험 생활이 이분법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를 이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합격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여러 개의 단기 목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순환마다 진행되는 모의고사 몇 % 안에 들면 장학금을 받는다. 이런 단기 목표를 중점적으로 설정을 해서 이게 내가 따내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단기 목표를 설정을 했고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지속 가능한 공부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기적 상담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멘탈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길을 잃곤 했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원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이제 제시해주는 틀은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수험생들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일반화된 정보라면 나는 나만의 특수성을 갖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고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라는 등으로 이제 문의를 구했고 원장님께서 이제 수정을 해주시는 사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집에 빠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공부가 가능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하고도 폭넓은 학습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시가 가진 불확실성이 채점 방식의 불분명성에서 도출되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어떤 뉘앙스로 어떠한 개념을 어떻게 서술해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학원에서 제공되는 많은 무료 특강과 그리고 다반 특강을 이용했는데 종합반 학생으로서 주어지는 어떤 금전적인 할인 혜택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학습을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시 생활은 물론 홀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스터디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함께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종합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원장님의 필턴에 걸리셨기 때문에 강한 학습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몰입하는 학생들이었고 제가 배워갈 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구와 함께 공부하는지의 측면에서 저는 종합반의 플랫폼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가. 그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저기 학원 계단에 보시면 성적표가 붙어요. 이걸 보시면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 알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자극도 받게 되고 그 자극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는 어떤 계획도 세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공존과 경쟁이 병존한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그 공존만 존재하거나 경쟁만 존재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 소셜한 그 모임으로 가버리거나 경쟁만 존재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 파편화된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존하는 분위기와 경쟁하는 분위기가 병존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분위기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 원자화된 개인과 그 분위기 속에서 시너지가 유발될 수 있었고 제 친구들이 이제 친한 베리타스 종합반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통상직 수석 합격한 친구도 있고 그 국립외교원에 한 5-6명 정도 같이 합격했기 때문에 시너지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학습을 위임하는 위험 기피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나중에 경제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배우시겠지만 우리 개인들은 다 위험 기피적인데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위험 기피적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부분을 좀 폭넓게 공부해라. 빠뜨리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계륵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우걱우걱 씹어먹어라라는 것입니다. 옆에 효율적이지 않은 공부하기라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효율성을 정의할 때 최소한의 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겠다라는 것으로 정의하곤 하는데 수험가 입장에서 이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겠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수험생으로서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효율적이지 않은 조금 우직한 좀 우둔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식을 인출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고시는 답안을 써내려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이 지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점수를 따낼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표현해내야 점수를 따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표현하고 자주 피드백 받는 것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전회차 응시하는 것이 표현을 위한, 인출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같이 하는 그 공부 메이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표출해보고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표현하는 게 나아. 피드백도 받아보고 저는 밥 먹으면서 약간 경제학적인 농담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되게 좀 친구들이 약간 좀 그만 좀 해라 막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자주 표현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험생으로서의 멘탈 관리와 휴식에 대해서인데요.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성적이 좋게 나올 때도 있고 좋지 않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지기보다는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조금 수용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상의 컨디션인데 저는 하루에 대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자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진단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빠지지 않고 챙겨 먹었고 또 하루에 1만 보 이상은 걷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순환, 1순환, 2순환에 한정되지만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말 공부하지 않고 쉬는 그런 전략을 채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본인을 너무 옥죄기보다는 좀 허용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3마디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수험생으로서의 불안이 수험생의 가장 큰 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함은 간절함을 만들고 간절함은 공부에 몰입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시 공부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합격하기까지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고 학원에 적재적소에 주어진 지침이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인지 결코 저 혼자만의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발표의 주제로 삼았던 바와 같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의 발표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선 학생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곳이든 합격하는 학생들은 공통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아까 그 한 얘기 중에 그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 화면을 비추는데 저도 좀 뭉클했는데 그 손 모양 우리 학생들의 손 모양이 다 그럴 겁니다. 다 그런데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손 모양이 그럴진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열심히 한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고시에는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공존, 그 다음 경쟁 이런 부분인데 학원이 추구하는 바도 그런 부분입니다. 학생들끼리 경쟁을 바탕으로 하되 서로 상호 배려를 했으면 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학원 의지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학생들의 높은 수준이 그런 단계 상호 간에 이제 동료 관계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뭐 대단히 이제 고마운 부분이기도 하고 뿌듯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선 학생은 제가 이제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뭐 수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수석은 실력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 내린 측면도 있어가지고 본인 실력에 비해서는 이렇게 아까 표현도 했지만은 멘탈이 약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약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리스크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저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박찬호가 미국 갔을 때 그 박찬호가 이제 뭐 작은 나라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거죠. 그때 감독이라 소다 감독이 그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 보를 믿어라. 너를 믿지 못하는 건 너밖에 없고 우리는 다 믿는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특히 이동선 학생 그렇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 다음에 그 다른 학생들의 합격생 이런 설명한 영상이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학생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한테 최적으로 적합한 내용을 습득해서 고시는 시행착오 없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듯이 고시는 리스크를 수반해요. 수반하지만은 그래도 해볼 만한 도전 아닌가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설명에 일부를 마치도록 하고 한 10분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학생들이 뒤에서 기다릴 테니까요. 질문을 주시고 해답을 또 구하시고 또 10분 뒤에 제가 설명회를 또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